네,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은 잠시 뒤 기소된 이 의원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수원지방검찰청에 하여튼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이강진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잠시 후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잠시 뒤 있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들이 투입돼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구속 당시 적용됐던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3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김순환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직접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사건 취재원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이 의원에게 어떤 혐의가 네. 적용되느냐였는데요. 구속 당시 적시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군요.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가지 혐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 3가지가 그대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혐의 3가지에 대해서는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 화면 잠시 보시죠. 네, 먼저 내란 음모 혐의입니다. 먼저 합정동 모임을 통해서 유류 저장소와 통신망 등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을 모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형법상 이 내란 선동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공안당국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이 의원이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며 강연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입증이 되면 형법 90조에 따라서 징역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이적 표현물인 혁명 동지가 등을 부르며 이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등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을 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음 달 2일이었죠? 예. 네, 구속기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예상보다 빨리 재판에 넘겨지게 됐군요. 네, 이석기 의원이 구속이 된 게 지난 5일이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에서 구속된 기간 90회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은 알려진 것처럼 한 차례 지금 구속 연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구속 만료가 10월 2일입니다. 다음 달 2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당겨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가장 큰 변수가 이 의원과 공범인 핵심 관련자 등 3명이 어제 재판에 넘겨진 점이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이 의원의 혐의도 함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피의사시 공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 3명을 기소하고 오늘 이석기 의원까지 기소를 하면서 이 공범 4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잠시 뒤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점도 기소 시점을 앞당긴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서 구속 수사를 받은 게 한 20여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구속 전부터 이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었고 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이 혐의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묵비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이 관련 진술이나 증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보다 내부 제보자의 증언 또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 예.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제보자 수사에 집중해 왔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부 제보자는 국정원 측에 이른바 합정동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해온 건데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 이를테면 국가전복과 기관시설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었다는 증거를 이 제보자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수사를 통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 3가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통해 내란 음모 사건을 어디까지 파헤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은 오후 2시에 이곳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